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챔스 8강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3대2 패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27경기 무패 행진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럽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파리 생제르맹은 몬주익을 가서 최소 2점 차이로 바르셀로나를 이겨야만 4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적을 발휘합니다. 프랑스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확인해봤는데 다음 라운드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팀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꼴등이 도르트문트이고 바로 다음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서 무조건 이겨주길 바랍니다. 이길 거예요. 제발.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총 61분을 소화했습니다. 61분 동안 총 48번의 터치를 했고 패스의 정확도는 94%, 34개 중에 32개 성공했고 키패스는 3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크로스가 5개를 했는데 5개 중에 0개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스탯을 보면 확실히 이강인 선수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피지컬적으로 많이 밀리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경합을 총 3번 했는데 3번 중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요. 공중대결도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부분은 드리블 성공 횟수가 총 3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지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생각보다 이강인 선수의 평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에서 꽤나 유명한 다니엘 리올로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말이 일단 너무 많고요. 선수들 욕하면서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경기가 끝나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르코 아센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강인 선수보다 아센시오 선수에게 없는 게 뭘까? 그리고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할 자격이 있는 걸까? 시즌 초반에는 그의 역동성과 결단력이 마음에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 올라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강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걸 쭉 분석을 해보면 확실한 거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채워주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팀 내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와 봤는데 발전한 부분도 없다라고 혹평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매체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번 8강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자이르 에므리 선수 대신 나온 게 약간 모두에게 서프라이즈, 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라인업은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PSG 감독은 미드필드에 워렌 자이르 에메리 대신 비티냐, 파비안 루이즈, 이강인을 구성된 트리오를 추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당연히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선발 출전으로 나올 줄 아는데 안 나오고 그 대신 이강인 선수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나와가지고 좀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미크리 파키장 이 유튜버도 이번에는 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Lee Kang-in nous apporte pas grand chose, je comprends pas Lee Kang-in. Quand il est là, on sait même pas ce qu'il apporte, est-ce qu'il apporte un truc en plus, est-ce qu'il apporte un truc en moins. Tout ce que je sais c'est que Lee Kang-in n'apporte pas grand chose, faut arrêter au final. Lee Kang-in va nous sortir un bon match de temps en temps, un petit peu à l'image d'un Fabian, mais c'est pas assez. C'est pas assez. Et aujourd'hui, Lee Kang-in, tu peux pas dire que Lee Kang-in t'apporte réellement quelque chose en plus. Quand il joue, on peut pas le dire. On peut pas le dire. Oui, il touche des ballons. Oui, il percute un petit peu. Il provoque un petit peu. Mais il apporte pas grand-chose. Et c'est une réalité. C'est une réalité. C'est peut-être un peu trop tôt, les gars, pour mettre des joueurs comme ça dans ce genre de match. 이강인 선수 경기력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리미크레 파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막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못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티냐처럼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베랄도처럼 엉망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타를 친 이강인 선수였고 프랑스 현지 반응이 좀 박하고 격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강인 선수한테 플레이 타임을 10분이라도 더 줬으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후반전에 시작하고 나서 파리가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동점골이랑 역전골까지 성공을 시켰죠. 이 분위기로 쭉 가서 세 번째 골까지 노렸어야 했는데 엔리케 감독이 이 부분에서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60분경에 이강인 선수를 빼고 자이르 에메리 선수를 대신 투입했는데 뭔가 공격적인 것보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었겠지만 이게 사실상 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엉망이었던 수비가 어떻게 갑자기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선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나가고 나서 10분 만에 2골이나 허용하게 됐죠. 흐름을 완전히 뺏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쉽게도 3대2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엔리케 감독의 실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엔리케 감독이 좀 더 공격적으로 계속 갔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쫄보 축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프랑스 매체에서 경기를 놓고 선수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France Info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이 매체에서는 최저 점수를 총 3명의 선수한테 줬습니다. 3점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돈나루마입니다. 자, 어떤 평가를 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골키퍼는 결코 든든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골에서 결정적인 선방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 골에서도 클리어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블라우그라나의 세 번째 골로 이어진 코너킥에서도 그는 확실히 나와서 볼을 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선방과 쉬운 선방, 위험한 선방을 번갈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베랄도 선수도 엉망이었죠.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읽어드릴게요. 평소처럼 이 젊은 브라질 중앙 수비수는 몇 차례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버트 레반도프스키에게 휘둘려 선제골을 허용하고 코너킥 상황에서 폴란드 공격수를 놓치고 골까지 허용할 뻔했습니다. 약하고 서투른 그는 몇 차례 거친 반칙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최악의 선수 아센시오. 그는 선발 11명의 깜짝 출전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그는 왼쪽 측면과 미드필더 사이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 평범한 그의 유일한 슈팅은 테르스테겐에 막아내며 그의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이강인에게는 4.5점을 주었습니다. 팀 내에서 6번째로 높은 점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루이스 엔리케가 미드필더로 기용한 한국 선수는 기대만큼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훨씬 더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후안 칼셀로에게 마르키니오스의 패스를 내주는 등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매체가 얘기하는 건 다소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France Info에서 파리 팀 내에 MVP를 뽑았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비티냐 선수입니다. 비티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잘해줬죠. 10점 중에 7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는 파리 생제르맹의 지휘자였습니다. 전반전에는 파리가 미드필드에서 상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몇 차례 멋진 돌파로 위기를 만들었고 멋진 어시스트 끝에 PSG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죠. 또한 상대 골문을 향해 완벽한 패스를 2차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풋 메르카토입니다. 풋 메르카토에서는 생각보다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을 박하게 줬습니다. 10점 중에 3점을 줬습니다. 근데 풋 메르카토가 원래 평소에도 선수들한테 점수를 되게 상당히 짜게 주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아센시오, 은바페도 3점을 받았습니다. 요 세 선수가 팀 내 최하위 점수를 가졌습니다. 자, 워렌 자이르 에메리 대신 아센시오처럼 깜짝 선발로 출전한 그는 특히 신체적 영향력 면에서 비교를 당했습니다. 윙어와 릴레이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어느 역할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키프에서 매긴 점수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팀 내에서 보시면 도나루마가 3점, 마르키노스 5점, 에르난데스 4점, 베랄도 2점, 멘데스 6점, 강인리 4점, 비티냐 7점, 파멘 루스 5점, 아센시오 3점, 덴벨레 6점, 그리고 클리안 음바페 3점. 베랄도가 2점을 받으면서 팀에 가장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비티냐가 MVP 선수였는데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7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팀 바르셀로나를 보면 이번 경기에선 솔직히 라피냐가 너무 잘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를 완전 무너뜨리는, 완전 파괴해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2골이나 성공시켰지만 10점 중에 8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프랑스는 점수를 너무 박하게 줘요. 이게 저 어렸을 때의 학교 트라우마입니다. 이거는 TMI였고요. 베랄도 선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두 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이 경기를 앞두고 그의 발목을 잡았나요? 그는 모든 잘못된 플레이에 연루되었습니다. 테르스테겐의 롱볼을 잘못 판단했고 라피냐에게 심한 파울을 범했으며 레반도프스키에게 지나치게 넓은 마크를 부여했습니다. 결과는 바르셀로나의 선제골, 파리가 가장 잘할 때에도 그는 경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 번째 골을 위해 루이즈에게 패스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어우, 무섭네요. 평가를 무섭게 합니다. 의도는 있었지만 성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뭔가 계속 보여주려고 정말 열심히 뛰고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자, 다음입니다. 은바페도 3점. 기대가 많았던 PSG의 공격수인 그는 결국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완전히 망친 건 아닙니다. 그는 빠른 발과 만도발로 상대를 자극했지만 상대의 마킹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훈데, 아라우호, 쌍을 상대로는 별다른 영감 없이 드리블을 피하고
패스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덴벨레의 골에 관여하긴 했지만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고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팀 MVP 라피냐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왼쪽 윙어인 이 선수는 컨디션이 좋았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정교했으며 패스와 가속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시즌 첫 2골, 즉 오른발 안쪽과 왼발 바깥쪽으로 넣은 멋진 골로 파리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괴물, 크나큰 상처를 입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반도프스키. 물론 이 폴란드 출신의 센터포워드는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전 첫 골 때와 마찬가지로 베랄도를 괴롭혔던 그의 돌파는 끝까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프랑스 매체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여줬고요. 파리 팬들, 프랑스 팬들, 해외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반응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를 왜 교체시켰는지 약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돼, 잘 뛰기 시작했는데 훌륭한 플레이 메이킹과 적극적인 수비를 펼쳤지만 너무 일찍 교체됐고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뛰었다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왜 그를 빼나요? 잘하고 있었어요. 이강인이 잘하고 있을 때 뺀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 70분이나 75분쯤에 교체를 했어야 했어. 이강인의 교체는 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는 많은 지역을 커버했고 공격할 때 위협적이었어요. 이강인을 교체하는 순간 PS는 길을 잃었어요. 그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투입해 공격 속도를 늦춘 건 음바페와 덴벨레를 상대 바르셀로나에서 2인에서 압박하기가 더 쉬워졌어. 오늘 저녁에는 엔리케 감독이 한계점을 보여줬어. 스크리니아르 대신 경험이 없는 베랄도를 선택했고 우가르테 대신 파비안 루이스를 내보냈고 그리고 라모스 대신 이강인 선수를 내보낸 거의 결과야 오늘 저녁이. 이강인 선수가 교체돼서 2골 먹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에메리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2골 먹혔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할 때는 5분 만에 2번이나 득점했는데 나 진짜 미안한데 이강인 선수를 빼고 자일 에메리를 내보낸 거의 결과는 파리가 2번이나 실점하게 됐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는 엔리케 감독이 샤비 감독한테 완전히 패배하는 경기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엔리케 감독이 다음 경기를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할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레반도프스키와 라피냐를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더 많은 공격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작은 디테일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므로 2차전에서는 이러한 디테일을 보완해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있을 2차전에서 파리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4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바르셀로나 갑니다. 직관하러 갑니다. 파리 생제르맹 팬들과 함께 갑니다.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지금 떨려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는 게 맞나?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Merci beaucoup.